우주에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가장 신비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한번 삼켜진 것은 그 무엇도, 심지어 빛마저도 다시는 나올 수 없죠. 너무나 강력해서 시간마저 멈추게 만드는 곳. 오늘은 이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 블랙홀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블랙홀은 거대한 별의 죽음에서 태어납니다. 별은 평생 두 가지 힘의 줄다리기를 합니다. 안으로는 자기 무게가 짓누르는 중력, 밖으로는 핵융합이 밀어내는 압력이죠.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동안 별은 안정적으로 빛납니다. 하지만 별이 연료를 다 쓰면 밖으로 밀어내던 압력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중력이 승리하고 별은 자기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무거운 별은 마지막에 초신성이라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남은 중심액의 무게가 태양의 3배를 넘으면, 만약 그보다 조금 가벼우면 중력을 겨우 버텨낸 중성자별이 되죠. 하지만 3배를 넘는 순간 그 무엇도 붕괴를 멈출 수 없습니다. 블랙홀이 탄생합니다. 블랙홀은 크게 3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방금 본 별에서 태어난 항성질량 블랙홀입니다. 둘째는 은하 중심에 자리 잡은 태양의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 그리고 최근에는 그 사이 크기인 중간질량 블랙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저마다 달라도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빛조차 가두는 지독한 중력이죠. 블랙홀의 가장 바깥 경계를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한번 넘으면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바깥 우주와는 영원히 연결이 끊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탈출하려면 빛보다 빨라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우주에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조차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블랙홀을 새까맣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빛이 나오질 못하니까요. 사건의 지평선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오직 블랙홀의 질량으로 정해지는 보이지 않는 경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쪽,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그 중심에는 특이점이라 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별의 모든 질량이 부피가 거의 없는 한 점으로 짓눌린 곳이죠. 밀도가 사실상 무한대에 이르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지점입니다. 이곳에선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마저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블랙홀의 중심은 현대 과학이 아직 완전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늘 어둡기만 한 건 아닙니다. 블랙홀이 주변의 가스와 별을 빨아들일 때 그 물질은 곧장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블랙홀 둘레를 빙글빙글 돌며 거대한 원반을 이룹니다. 이 물질들이 엄청난 속도로 돌면서 서로 마찰해 수백만 도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블랙홀 주변은 우주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이 눈부신 원반을 강착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일부 블랙홀은 양극에서 강력한 물질의 제트를 뿜어냅니다. 그 제트는 수천, 수만 광년 밖까지 곱게 뻗어나가죠. 초기 우주에서 가장 밝게 빛나던 퀘이사도 사실은 이런 거대한 블랙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람이 블랙홀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상 이상으로 끔찍합니다. 블랙홀에 가까이 갈수록 발과 머리에 걸리는 중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발이 머리보다 훨씬 세게 당겨지죠. 그래서 몸이 위아래로 길게 늘어나고 옆으로는 짜부라집니다. 마치 국수 가락처럼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섬뜩한 현상에 스파게티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은 블랙홀이라면 사건의 지평선에 닿기도 전에 이미 갈갈이 찢기고 맙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미 예언했던 사실이죠.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릅니다. 만약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 바로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다면 지구에 남아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덜 늙어 있을 겁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블랙홀로 떨어지는 사람이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경계선에서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 보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이곳에선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은하로 눈을 돌려보죠. 놀랍게도 우리 은하수의 중심에도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궁수자리 A스타라 불리는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짜리 블랙홀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는 그 거대한 블랙홀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은하 중심에는 이런 초대질량 블랙홀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커졌는지는 아직도 뜨거운 연구 주제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빛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존재를 확인할까요? 2019년 4월, 인류는 마침내 블랙홀을 처음으로 직접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연결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였죠. 대상은 5,500만 광년 떨어진 은하 M87의 중심 블랙홀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짙은 어둠을 감싼 밝은 빛의 고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고리는 블랙홀의 강한 중력에 빛이 휘어지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블랙홀의 무게는 태양의 무려 65억 배에 달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블랙홀의 그림자를 두 눈으로 확인한 역사적 순간이었죠.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 사진까지 찍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랙홀은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두 블랙홀이 나선을 그리며 가까워지다 결국 하나로 합쳐지죠. 그 충돌은 시공간 자체를 물결처럼 뒤흔듭니다. 바로 중력파입니다. 역시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예언했던 현상이죠. 2015년, 인류는 마침내 그 중력파를 처음으로 검출해냈습니다. 두 블랙홀이 충돌하며 만든 아주 미세한 시공간의 떨림을 잡아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도 언젠가 블랙홀이 될까요? 다행히 답은 아니오입니다. 태양은 블랙홀이 되기엔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의 태양은 조용히 식어가는 백색 외성으로 삶을 마칠 겁니다. 블랙홀이 되려면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영원히 존재하는 걸까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여기에 놀라운 답을 내놨습니다. 블랙홀도 아주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바로 근처에서는 미세한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중 일부가 블랙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아주 미약한 빛을 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호킹 복사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홀은 조금씩 질량을 잃어갑니다. 다시 말해 블랙홀도 결국은 증발하며 사라진다는 뜻이죠. 다만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느립니다. 태양만 한 블랙홀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우주의 나이보다도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블랙홀은 빛을 삼키고 시간을 멈추고 물리 법칙마저 무너뜨립니다.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또 가장 신비로운 존재죠. 그리고 그 거대한 블랙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의 중심을 조용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우주의 비밀은 이렇게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모스 노트였습니다. 다음 우주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